자, 반갑습니다. 오늘 2차 함수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학년 과정이 전부 다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음 주까지만 수업을 하니까 2차 함수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개념 원리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복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예주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원래는 우리가 2차 함수를 형태가 y는 ax 제곱 형태다라고 배워요. 이게 가장 시초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죠.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이렇게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y는 a x 제곱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해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럼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거고요. a의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게 결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 맞습니까? 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일 것이며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위로 볼록일 것이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됩니다. 요런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축방이 있었죠.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x는 p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봤을 때 여기 이게 p 여기도 p 이렇게 될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0보다 컸을 때는 p가 x보다 더 크면은 다시 이야기할까? p보다 x가 더 크면은 요렇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영역이라는 뜻이고요. a가 0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여기 x는 p 축의 방정식 그 x의 값이 p보다 더 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영역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먼저 배워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를 하더라. 전개를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 이 모습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럼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 있었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a를 밖으로 뺐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 있는 값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하죠. 2로 나누고 제곱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a제곱분의 b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 원래 괄호 안에 있었는데 앞에 있는 a랑 곱해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괄호가 뭘로 묶이냐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묶여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맞습니까? 나머지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a 그대로 플러스 자 여기가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더라. 자, 요게 바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뀐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p, q처럼 꼭지점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p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q가 요만큼이에요.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여기 외우지 마세요. 여기만 외우세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그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형이 이렇게 보이면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보죠. y는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얘를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혹은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또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니까 마이너스 1이 축이었구나. 그러면은 그림을 봐봐봐. a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로. 그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얘가 축이네. x는 마이너스 1. 그럼 요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를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왜? 지나가는 점이잖아. 이해돼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6 더하기 8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 얘가 마이너스 1,5구나.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이거 다 대입하는 것보다. 이해가 되겠니? 자, 그러면 그림을 끝까지 한번 완성을 시켜볼까? 이 그림은 어떤 형태였냐면 x축이 요렇게 y축이 요렇게 있었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본다면 자, x좌표가 음수죠? 그러니까 x의 0의 좌표가 여기 있었을 거야. 오른쪽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왼쪽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 y좌표가 5였어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5였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5였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가 되게끔 내가 축을 만들어준 거예요. 좌표 평면이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사분면 위에 있습니까? 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분면 위에 있어요.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일반형에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요 녀석.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다? y절편이 나올 수 있다. 그 y절편이 뭐였다는 거야? 8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제대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형에서 웬만한 건 다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형태에서 뭘 구할 거냐면 a, b, c의 관계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은 부호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뭘 보고 부호를 결정하냐? 그래프를 보고 부호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볼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ABC의 부호를 결정해주세요 라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위로 블록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y절편이 여기에 있는 것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요 세 가지로 ABC의 부호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먼저 찾아요. 자, A 같은 경우는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자,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그쵸? A는 0보다 작았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빨리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볼게요.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C야, C.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이라고 하잖아. 자, 그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다 보니까 위에서 만났다. 그래서 C가 0보다 컸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B만 남았는데 그 B가 요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 축의 방정식을 살펴봤을 때, 자, 그림상 축이 여기에 있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축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축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좌표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는 거를 알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 내가 2a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양변에 2a를 곱해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야. 왜? 2a는 음수잖아. 그래서 0보다 마이너스 b가 더 작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 번만 더 곱하면 b의 부호가 나오겠네요? 맞아. 그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0보다 큰 b가 나와.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ABC의 부호를 결정 지을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A하고 B 사이의 관계예요.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뭐였냐면 추계방정식이었어. 추계방정식이 만약에 왼쪽에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았다라는 거는 음수라는 얘기고, 그럼 요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인 것처럼 보여? 그러면은 이거 2A분의 B가 플러스 값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는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았다라는 거야. 왼쪽에 있으면은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았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으면은 반대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커야 하니까 2A분의 B가 음의 값이어야 하고요. 그 말은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다르구나. 자, 꼭지점 또는 축의 방정식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A하고 B의 부호가 같고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A하고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보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빠르게.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뭐예요? 밑에 있어. 3, 4분면에 있어.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Y라고 했을 때, 자, 여기 0,0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A, B, C의 부호를 결정 지어 주세요. 아래로 볼록이죠? A가 0보다 커요.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에 있죠? 왼쪽.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B는 A의 부호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B도 0보다 커요. 그리고 Y절편은 0이에요. 그래서 C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엔 X절편과 Y절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될 건데, 방금 전에 우리는 Y절편이 곧 C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죠?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X절편을 구해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면서 X절편과 Y절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X절편이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쵸?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 같은 경우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거를 우리가 X절편, Y절편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2학년 때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X절편 같은 경우는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구했고요. Y절편 같은 경우는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구했었어.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도 Y절편을 구할 때 내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Y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겠구나. Y에다가 0을 넣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 첫 번째 Y절편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Y절편은 얼마가 나오냐면 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지우고요. X절편 한번 구해보자. X절편이라고 한다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X의 값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아니니? 그죠? 2차 방정식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구했었던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x-1 곱하기 x-7. 자, 이거 인수분해 우리가 못하지 않아요. 왜냐면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그 인수분해가 요런 거 구하려고 여태까지 그렇게 연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 x의 값이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7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x절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X절편이 두 개가 나오죠? 라고 물어본다면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였을까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구나. 봅시다. X절편이라고 한다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1과 7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1과 7에서 만났다.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고요. 자,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이해돼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보면은 축이라는 게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잘 봐봐. 여기서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잖아. x의 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8이죠? 플러스 해가지고 약분하니까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얘가 4였다 라는 거예요. 자, 이 4가 축이야, 축.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라고 배웠죠? 그럼 봐봐봐.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있었는데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으로부터 축까지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냐면 같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길이가 3이고요. 여기도 길이가 3이에요. 그 길이가 서로 같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정말 종합적으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 x는 4니까 4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해했다면 y절편이 7이었잖아. 그러니까 y축이랑 만난 요점의 좌표가 7이었어요. 그럼 내가 y는 7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빨간 선 축으로부터 여기 y절편까지 떨어진 거리하고 다시 만난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았을 거야. 그럼 이 거리가 얼마였냐면 4였잖아. 그럼 여기도 거리가 얼마냐면 4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8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8이거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fx라고 한번 칭해보도록 하죠. 자, 여태까지 배웠던 거의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라고 했을 때 f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7이 나왔고요. f에다가 8을 넣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7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판단해야 돼. 아, 이렇게 나왔을 때 요런 식을 과연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물론 중학교 심화학습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f에다가 뭘 집어넣어 볼까? 자,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0이 나온다는 뜻이죠. 네, 0이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럼 f에다가 이번엔 4를 한번 넣어볼까? 그게 뭐냐면 꼭지점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x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 y의 값이 요 꼭지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보자. 16 마이너스 8, 4, 32 더하기 7 하니까 23을 빼니까 마이너스 9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9구나. 요런 것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더하기 k 이렇게 내가 임의로 만들어 봤어요. 이 x가 아니고요. 이 x에 대한 2차 함수는 x축과 접한다.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림을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고요. 이렇게 x축이 있는데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야? x축이랑 안 만났어. 그러면 만났다는 얘기는 얘가 요렇게 뚫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난 거냐면 2개의 점에서 만났어. 근데 우리는 접해야 되거든. 그럼 접한다는 말은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났어.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그림을 원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요 꼭지점을 구해보고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했을 때 그 Q가 얼마가 나오면 되냐?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위로 올려버리면은 만난다 그랬어? 만나지 못한다 그랬어? 만나지 못한다 그랬잖아. 아, 그러면 만나지 않을 조건이라는 게 있네. 만나지 않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Q값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네. 이게 왜 Q값이 0보다 커야 되냐면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가 있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그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Q값이 0보다 어떻구나? 작구나.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날 때는 Q값이 0보다 작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과 접할 때 k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k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k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빠르게 고칠수록 문제풀이가 빨라요.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나지 않아야 돼?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접해야 돼? 이게 접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한 점에서 접하는 이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꼭지점의 y좌표인 1 플러스 k가 얼마가 나오면 되냐? 0이 나오면 된다. 그럼 k의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면 내가 앞뒤를 다 잘라버렸죠? 자, 얘가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한다면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았구나.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k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개의 점이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리고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된다면 뭐야? 안 만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함으로써 그래프에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x축과 접할 때 안 만날 때 또는 두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P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R이라고 했을 때 한번 구해봐봐 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y좌표는 6이다. 그래서 R이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x절편이 나온다 라고 했었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얘가 0이구나. 뭐야?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빠르게 합시다.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 얘가 0이죠. 따라서 x의 값이 6이거나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p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q값이 얼마였어? 6이었구나. 자, p값이 6이었나? 이 기억력. 자, 마이너스 1과 6이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11이구나 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그나마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런 2번 같은 문제인데 도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해가 전부 다 가능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자, y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거 보이죠? x-3 곱하기 x 플러스 1 얘가 0이구나. 그럼 따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3이구나. 그럼 여기에 있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0, 3,0. 그럼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던 거예요? A, B 사이의 거리가 4였구나. 그러면은 이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녀석 C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면서 높이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게 된다면 C점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 1 콤마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가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C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4였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높이를 4라고 할 테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을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8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 문제를 봤을 때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나온 거 보이죠?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다. Y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이랑 계산을 하면은 k 마이너스 6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6이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뭐 그림까지 도와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구나, k가 6이구나 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어요. 4번 문제를 봤을 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에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내고요. x 제곱 마이너스 3x 해놓고 뒤에 플러스 k.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가운데 있는 걸 2로 나누고 제곱했더니 플러스 4분의 9. 그러면은 뒤쪽이 플러스 2분의 9. 원래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밖으로 나갔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되는데 꼭지점의 y좌표는 k 플러스 2분의 9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k 플러스 2분의 9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값의 범위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를 봤더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아래로 볼록이에요. a의 값이 0보다 커요. 꼭지점이, 그러니까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같다라고 했을 때 같아요. 뭐가? a하고 b의 부호가 같아요. 다음 y좌표는 0보다 커요. 셋 다 플러스인 거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기본 예제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 이제 확인 문제와 뒤에 있는 유형 연습하기 문제 한번 쭉 풀어보는 걸로 해보죠.